원장님, 네. 혹시 제니 아세요, 제니? 블랙핑크 제니? 그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블랙핑크 몇 명이게요? 4명. 아, 블랙핑크 4명이지. 원장님,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진을 봤는데 제니 침대가 화제더라고요. 제니 침대? 응. 제니가 뭐 쓰는데요? 혹시 이 사진 아, 이거 헤스텐스라고 하는 침대예요. 저도 한번 누워본 적 있거든요. 뭐 살까 싶어도 물어봤죠. 할 만한 게 1억. 1억이요? 네, 1억. 1억짜리 침대는 뭐가 좀 달라요?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. 비싼 침대는 왜 이 정도 가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헤스텐스 같은 경우는 뭐 제니 씨도 쓴다고 하는데 아이유 씨도 쓴다고 하더라고요. 오래된 브랜드예요. 그러니까 요즘의 침대들은 인공적인 물질들도 기능을 대체를 하거든요. 침대는 결국은 우리 몸에 닿는 겉표면과 그 표면을 받쳐주는 스프링 같은 걸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스프링이 어떤 걸로 만들었냐, 더 중요한 거는 직접 몸에 닿는 부분, 그 재료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구하기도 힘든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. 대표적으로 말털 같은 거, 말털이 아주 부드러운 털들은 아니거든요. 조금조금한 스프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의 탄성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서도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. 결국은 숙면이 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. 첫 번째는 우리의 몸, 뼈들을 잘 받쳐줘야 돼요. 왜냐하면 뼈가 꺾인다는 거는 인대나 근육이 같이 어느 한쪽은 늘어져 있는데 어느 한쪽은 긴장이 되는 비대칭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것들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를 일정한 커브에 맞춰서 유지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. 우리가 열 발산이 원활하게 돼야 심부 체온이 낮아지게 되는데, 그게 되기 위해서는 땀이 어느 정도 차거나 열 순환이 안 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표면에 닿는 부분들은 그 공기의 순환, 열 발산이 원활하게 되는 재료들로 이루어져야 돼요. 그 헤스텐스의 어떤 구조물들을 보니까 말털들도 있고 고급의 울들도 있고 면도 아주 천연의 좋은 면들을 쓰더라고요. 그런 거를 다 집약시켜서 만들어서 아마 비싸지는 것 같아요. 제일 비싼 제품들은 막 4억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헤스텐스 막 비싸고 이러니까 장갑 끼고 이렇게 날라가지고 다 커버 벗기고 다시 설치해 또 다른 장갑을 낀대요. 그 정도로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. 단순히 그냥 가구가 아니라. 그 다음에 또 관심 가졌던 브랜드가 있는데 덕시아나라고 하는 거예요. 전지현 님도 쓰시고 고수님도 쓰시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나름대로 또 수면 과학의 진심인 브랜드더라고요. 덕시아나는 그래도 PD님도 사실 수 있을지 몰라요. 8천 정도 한다 그러던데요. 덕시아나 헤스텐스는 너무 비싼데 침대는 과학이라는 그건 어떤가요?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에이스 그리고 시몬스가 있죠. 1960년대에 만들어진 한국 브랜드예요. 사실 그거는 형제 브랜드예요. 가구를 잘 알고 있는 집안의 형제들이 한 분은 에이스 만들고 한 분 시몬스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계신데, 그 침대들이 결코 뒤지지 않아요. 제가 보기에 가격이 합리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. 그리고 선택의 폭도 훨씬 넓고, 괜히 고가의 재료를 넣은 게 아니라 합리적이면서도 기능성이 충분한 재료들을 넣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브랜드 굉장히 좋아해요. 원장님, 혹시 그럼 지누스라는 브랜드도 아세요? 지누스 알죠? 자취생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좋은 브랜드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절대 제품은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 싸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. 예전에는 사실은 가격이 저렴하면 실제로 품질이 떨어졌었거든요. 허리도 막 구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. 누가 써보시더라도 크게 차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원장님, 근데 침대도 물침대, 돌침대, 스프링 침대 다 있잖아요. 어떤 강도를 제일 추천하세요?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건 돌침대이긴 해요. 너무 딱딱해요.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커브가 형성돼 있거든요. 척추가 일자가 아니잖아요. 잘 때 바닥이 딱딱하면 그 커브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돌침대는 딱딱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열발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. 잠들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고 땀을 발산시켜야지 심부 체온이 내려가는데, 주변에 뜨끈뜨끈해지면 오히려 열발산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. 의학적으로는 그거는 침대로서의 기능은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리고 물침대는 너무 무리예요. 그거는 잡아주지도 않아요. 용도가 자라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. 일시적으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닌가. 밤새 잠을 자기에는 절대 척추를 잡아주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, 표면도 역시 땀 배출이나 발산에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진 않아요. 표면 같은 데가 충분히 땀을 흡수시킬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진 재질들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원장님, 그러면 척추를 잘 받쳐줘야 잘 잘 수 있다는 건데 네. 그거랑 수면의 질이랑 큰 연관이 있나요?
공간 있죠.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무조건 이완이 돼야 돼요. 뼈들이 충분히 원래 형상대로 유지될 때 주변에 붙어있는 인대나 근육들은 가장 이완될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은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. 척추가 똑바르게 유지되기가 어려워요. 딱딱한 바닥에서 잔다고 생각하면, 혹은 너무 물렁해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자로 펴지는 게 중요한데, 너무 딱딱해서 과하게 받치거나 너무 물렁해서 못 받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일자 유지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적절하게 받쳐주면서도 그 커브를 흡수는 해줄 수 있는 재질들이 중요한 거예요. 그럼 원장님, 침대 고르는 꿀팁 알려주세요. 침대가 사실 저도 고를 때 되게 어렵거든요. 이게 뭐 한번 누워본 느낌 가지고 전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, 요즘은 그래서 렌탈 서비스 같은 거 될 때도 있고, 뭐 며칠 써보다가 다시 가져가세요 이런 브랜드들도 있거든요. 그런 거를 통해서 요거보단 좀 단단했으면 좋겠는데, 요거보단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, 좀 여유를 가지시고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셔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원장님, 실제로 무슨 브랜드 쓰세요? 템퍼라는 브랜드 있어요. 쓴 지는 뭐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. 저도 뭐 매트리스를 자주 바꾸는 편은 아니어서. 그리고 병원에는 또 실리 침대라는 침대를 써요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에 고르지 마세요.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에요. 이건 일종의 의료기구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. 사람마다 몸의 상태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신중히 고려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 비싸다고 좋지도 않고 싸다고 나쁘지도 않습니다. 요즘 제품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 돼 있어요. 걱정하지 마시고 취향 따라 고르셨으면 좋겠어요. 수면은 현도진. 잘 자요.